인간관계는 사랑 생명이라는 샘에 고여있는 먼지와 티끌들을 휘저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에고를 자각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그 나에고가 깨지는 아픔이 곧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고통이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는 고통을 거쳐야 하듯이 그 고통은 우리의 거짓의 껍질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것이 곧 카오스 온도다. 카오스는 성장과 변화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다양한 만남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고 문제가 되는 만남은 역시 남녀의 만남일 것이다.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 특히 사랑에 빠진 남녀의 만남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그 여파를 남긴다. 쇼펜하우어의 말 맞다나 성격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사랑의 환상과 망상에 빠지는 것은 성격적으로 좀 더 완성된 이세를 위한 종족 보존의 본능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격 차이로 인한 숱한 충돌과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세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다. 그러다가 사랑의 환상과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들이 뭔가에 홀려서 속았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왜 저런 여자 남자를 좋아하게 됐을까? 하고. 그러나 거기에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다. 우리의 전지전능한 생명은 자신의 진화를 위해 자신에게 알맞은 길을 선택한다. 우리는 그 선택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게 된다. 그것이 각자의 운명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갖가지 변화와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가 연인과의 사이에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케 하려는 것이다. 사랑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바로 그 집착을 끊으라는 생명의 친절한 경고이다. 진정한 사랑, 집착이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려는 생명의 배려이다. 그런데도 고통에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랑은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 사랑에 빠진다고 할 때의 사랑은 집착에 불과하다. 사랑의 망상과 환상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집착은 사람을 비현실적이게 한다. 집착하는 사랑은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상대를 구속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을 초래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린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중용이요, 가장 분명한 현실이요, 냉정한 현실이다. 사랑은 분명한 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독립적인 하나의 진정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집착하는 동안은 현실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 속의 나에고를 사랑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구속하고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의 잘못된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혹시 내 곁을 떠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기 애착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상대를 진정한 현실에 눈뜨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때문에 연인이 비현실적인 행동을 할 때는 강하게 꾸짖어 주어야 한다. 연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연인의 곁을 떠나더라도 연인 혼자서도 충분히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다. 자식에게 진정한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 그를 위해 매를 들거나 꾸짖는 것은 부모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앞으로 자식이 홀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그것이 되려면 연인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한다. 연인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연인의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결코 꾸짖을 수 없다. 만약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계속 꾸짖었는데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더 강한 충격을 주어야 한다. 이별이나 절교 등의 최후 통첩을 보내야 한다. 연인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뜻에 따를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음속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뜻에 잘 따를 때만 당신을 좋아한다는 식의 이미지 말이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집착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과는 일찌감치 이별하라. 그리하여 그의 집착에 충격을 주라.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전체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우주와 자연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흐름이다. 우리 각자의 생명 사랑은 원래 자연 전체의 흐름, 즉 생명 전체의 흐름과 함께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 속의 나에고 때문에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연의 전체적인 흐름, 생명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하지 못함, 그로 인한 전체와의 갭, 그것이 우리 인간의 고통의 이유이다. 나에고, 그것이 모든 고통의 주범이다. 강물의 흐름에는 반드시 일정한 방향이 있다. 강물 속을 쉽게 헤엄쳐가기 위해서는 강물의 흐름과 함께하면 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힘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게 되면 힘은 잔뜩 들이면서도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 삶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 그것이 곧 고통이다. 그래서 연인과 사랑하는 동안에 연인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갈 때는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거대한 강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든 연인을 잡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고통만 더할 뿐이다. 대부분의 연인 관계는 의존적이고 애착적이다. 때문에 서로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준다. 그 고통과 상처는 그것이 잘못된 사랑임을,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자신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라. 대체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상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분으로 착각하여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의존적이고 애착적인 관계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거의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고 서로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자유롭게 하여 그들은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도 하나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한히 감사하며 서로에 의해 더욱 성숙해간다. 그를 위해서는 연인과의 사이에서 어떤 고통이 생길 때 그 고통의 정체를 밝혀 진정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나에고를 희생하며 노력해 나갈 때 우리는 연인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